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눈밑지방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진료보면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밑지방 수술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수술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결막을 통해서 눈꺼풀의 뒤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피부를 절개해서 열고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이 있고 지방의 위치를 바꾸는 재배치 방식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치료는 특징이 있죠. 이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수술로 여러 가지 증상을 다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개인의 선호도가 있습니다. 본인은 절개를 더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밖에 상처나 흉터 보이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결막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개인의 선호도가 있고, 이전에 수술 받은 분들은 수술에 대한 경험을 또 떠올리시면서 어느 수술은 피하고 싶고 어느 수술은 덜 어려웠고 이러한 기억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본인한테 적합한 수술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본인의 선호도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수술입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가 어떤가를 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몇 가지를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돌출이 어느 부위에 있고 또 어느 정도인지, 지방 돌출이 약한지 심한지가 수술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눈물고랑이 심한 분들은 재배치 쪽이 유리한데요. 지방이 적어서 재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또 심한 분도 눈물고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거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 재배치가 필요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돌출의 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부 처짐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특히 최근에는 사회활동이 길어지면서 비교적 전에 비해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수술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실제 수술도 전에 비해서는 10년 이상 연령이 증가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연령이 증가하면 피부의 이완도, 즉 처짐이 젊은 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피부가 처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저희가 상담 때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눈꺼풀의 두께도 아주 중요하죠. 눈꺼풀이 두꺼운 분들이 수술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또 표정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분들 계십니다. 가만히 계실 때, 웃을 때, 찌푸릴 때 이 표정에 따라서 좌우의 차이가 심해지던가, 또 가만히 있을 때랑 표정 지을 때 차이가 큰 경우에는 어느 형태를 기준으로 수술을 할 건지를 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고랑이 깊은지 얕은지 이러한 적어도 5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한 다음에 수술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결막을 통해서 레이저를 사용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결막을 통하는 수술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제가 피부과 의사니까요. 일단 피부 처짐에 대해서는 다양한 치료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부과이기 때문에 일부의 상처를 안 내는 쪽으로 수술을 권해드리고요. 결막 수술이 조직 손상의 범위에는 가장 적습니다. 다시 지방 돌출이 또 생겼을 때 2차 수술을 할 때 결막을 통한 수술이 또 가장 용이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희 병원은 결막을 통해서 레이저를 사용해서 지방 제거를 시행합니다. 가장 큰 결막을 통한 수술의 장점은 눈매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밖에 흉터도 안 남는 장점도 있지만
눈매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수술 전후의 모습이 뭔가는 달라졌는데 편안해 보이는 것이죠. 이게 결막을 통한 수술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제가 레이저를 통해서 하는 수술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레이저는 사실 칼로 하는 메스를 이용한 수술이나 전기 응고기를 통한 수술이나 수술 자체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저의 특징이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커팅을 하고 또 조직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굉장히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죠. 아주 소량의 지방부터 다량의 지방을 적절히 제거할 수 있으면서 또 주변에는 손상을 최소로 남기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멍도 덜 들고 덜 붓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거는 결막을 통한 수술이죠. 이 수술로 해결이 안 되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이해하시고 다른 병용 치료가 필요할지를 고민을 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처짐이죠. 저희가 하는 수술은 결막을 통해서 지방량을 줄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원래 피부의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노화가 되어 있다면 노화 피부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처짐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 처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나 처짐은 주름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거나 지방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눈 밑에 탄력 치료를 병용을 하겠습니다.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는 지장이 없는 치료지만 이러한 치료를 병용하는 것이 결막을 통한 수술 시에 남을 수 있는 한계를 더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고랑인 경우죠. 눈물고랑이 정말 짙고 아주 깊다면은 지방 재배 지방법이 맞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에 눈물고랑이 심하더라도 지방량이 워낙 적어서 밑으로 내릴 지방이 부족하던가 아니면은 그러한 과정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원치 않은 분들은 제가 지방량을 적절히 줄인 다음에 남아있는 고량에 대해서 볼륨을 채우는 치료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크서클이죠. 이것은 지방 제거든 지방 재배치든 피부 절개든 수술 방법과 무관하게 해결할 수 없는 증상입니다. 다크서클은 피부색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따라서 여기에 적합한 치료가 있는데요. 가벼운 필링과 레이저를 반복해서 피부색을 밝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술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용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결막을 통한 수술의 장점은 젊은 분이 사실 유리하죠. 그리고 피부 탄력이 좋은 경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 돌출이 주 증상이고 눈물 골짜기가 약하거나 없는 분이면 더 결과가 좋습니다. 또 지방 수술 이미 받은 분들이 여러 번 오시는데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범위를 최소로 해서 2차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결막 수술이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병용 치료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수술에 한계가 있듯이 결막을 통한 지방 수술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용 치료를 통해서 남아있는 증상을 더 개선시키거나 병용 치료를 통해서 눈꺼풀의 튼튼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또 지방 돌출의 재발도 많이 줄이거나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결막을 통한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제거술의 장점, 한계, 그리고 병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